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해 가지고 차트에서 0.618, 1대1, 1대 1.118 룰을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제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를 계속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골드 움직임이 최근에는 뭐 10,000포인트 하루에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어떤 뭐 경제 이슈 뭐 세계 이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골드가 다른 페어들보다는 제일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상 더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2,000포인트 움직였 유로 US 달러 2,000포인트 움직였는데 달러는 어저께 8,000포인트 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한 4배 이상 더 움직인 건데 어, 그만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골드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골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골드의 수요와 공급이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략이 확실하면 다른 어느 페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이제 잘못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차트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또 이제 다른 전략가들이 쓰는 방법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래저래 이제 시험을 이제 많이 해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해본 결과 현재까지 제일 확실한 것은 0.618, 1대1, 1.118 이 룰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트렌드가 나오면 물론 이 룰 자체가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먹히지를 않아요. 더 큰 타임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룰이 이 명확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자꾸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다른 것보다는 이 전략이 더 확실하다고 계속 이제 마음이 가고 이로 인한 거래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요. 물론 이걸 할 때 이제 파동을 알아야 되죠. 1, 2, 3, 4, 5, ABC. 예, 그 파동이나 다른 기본 원리들을 아시는 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파동을 판에서 읽지 못하면 좀 당혹스러운데 심지어는 그런 파동을 모를지라도 0.618, 1대1, 1.118 이 룰을 가지고 있으면 어, 3파동 같은 경우를 제대로 먹지를 못해도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고 계속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또 뭐 이렇게 놓치는 것이 없을까 계속 제가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가 이것저것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선 트렌드 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고 막 그러는데 어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저항선하고 지지선인데 저항선하고 지지선이 수평적인 저항선 지지선도 있지만 이제 사선적인 그런 저항선 지지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안 해왔어 가지고 어 이제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지지선 저항선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면서 피보나치 수열 0.618, 1대1, 1.118 이 룰을 가지고 간다면 전략에 있어서 이게 성공률이 95% 이상은 될 거라고 제가 이제 확신을 해요. 어, 먼저
항상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데일리 차트에서 지지선 저항선, 이제 움직일 범위를 우리가 보면 일단 오늘 골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4시간 차트로 다시 가볼게요. 골드가 지금 이제 업트렌드로 바뀌어 있고 데일리 차트에서도 이제 업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이제 짧은 사이클에서 이제 긴 사이클 말고요. 업트렌드로 가고 있고 어저께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 2, 뭐 3, 현재 4파동이 뭐 이렇게 이제 진행 중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5, 4시간 차트상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이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트렌드로 갔는데 움직일 범위를 대강 봐보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을 했을 때 그러면은 3파동에 50% 보니까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이 라인하고 여기 시작가 종가 50% 61.8%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50% 또는 이만큼 안 내려오고 38.2% 뭐 이쪽 종가에 뭐 맞춰진다든가 이 정도 여기 종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최고치 이 정도 이 근처 라인에서 맞춰진다든가 내려오면은 일단 이만큼 내려올 수가 있겠다. 유럽장에서 오늘 밤 내려올 수가 있겠고 안 내려오면은 이제 바로 23.6에서 바로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제 3파동이니까 5파동이 1.27.2까지 간다고 치면 이쯤 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 뭐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러한 저항선 지지선들이 이제 이렇게 또 묶여 있겠죠. 여기 이쪽 라인에 또는 여기는 됐고 시작과 종가 됐고 여기 이쪽 많이 몰려 있는 데 있죠. 여기랑 한 오늘도 뭐 한 8,000포인트 움직인다고 치면 6,000, 8,000 무빙 에버리지 4시간 차트에서 무빙 에버리지 50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국제 강화서 이 정도로 해놓고요. 그리고 데일리 차트에서도 뭐 다 먹혀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5분 차트로 이제 가보면은 지금 벌써 1000포인트가 움직였어요.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1분 차트 또는 5분 차트에서 보셔도 그 전략은 다 통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시간 차트에서 봐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건 지울게요. 어저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해서 1대 1.118 이상까지 지금 갔어요. 여기 저항선 근처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1대 1, 1대 1.118 이 기준을 우리가 이제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보다가 이제 낭패를 보는 수가 있어요. 1대 1.118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엔트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올라간 척 하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못 미치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 이제 당혹스럽게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식의 엔트리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4시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4시간 차트에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특히 뉴욕장 아침 7시 한 5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뉴욕장에서는 특별히 이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룰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먼저 아웃라인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1분 차트나 5분 차트만 가지고서는 역부족이에요. 뉴욕장에서는. 또는 이제 유럽장에서 또 마찬가지. 요즘에는 이제 뉴욕장에서 많이 이런 변화들이 팍팍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장이 많이 활용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유럽장에서는 4시간 차트는 아닐지라도 뭐 5분, 1시간, 뭐 1분 차트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은 뉴욕장에서는 4시간 차트다. 밤에 유럽장이기 때문에 밤에 하실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고, 이제 일본에서는 뭐 이제 유럽장이든 뉴욕장이든 이제 밤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아시아장에서는 들쭉날쭉이에요. 많이 움직일 때도 있고 많이 안 움직일 때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장에서 조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면 손실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장에서 이제 LA 시간이면은 이제 오후 시간,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은 이제 작은 시간대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리트레이스 됐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사파동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흐름은 일단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내려왔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고려사항을 갖고 가시고 경우의 수를 갖고 가시고, 또 내려올 수 있다면은 현재 1시간 이제 보면 최고치가 여기에요. 그 다음 최고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저항선이. 그래서 이 저항선이 이게 이제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갖고 가는 거고, 내려올 때는 이 경우의 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1대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작은 시간대에서 봐보시면 5분 차트. 그래서 지금 최고치, 아까 최고치가 이거였고 그 다음 최고치가 이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두 가지를 그려 놓으시는데, 이거 아이고 지지선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이제 5분 차트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게 2000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1분 차트에서는
지금 이제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 최고치가. 근데 1분 차트에서 봐보시면 보이는 판에서 최고 최저치를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보시면 일단 여기가 최고고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최고 최저치를 여기서도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조금 느려 지금 이게 윈도우 업데이트 되면서 자꾸 느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색깔이 헷갈리니까 하나를 좀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황색으로. 지금 이 파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파동으로 해보면은 이거의 0.618은 여기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커요. 파동이 크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두고 또 다른 걸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 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올라간 거 하늘색으로 올라간 것은 하늘색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 보시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대 0.618 이렇게 하고 0.618에서 저항선에 막혀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더 내려올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내려올 거 하면은 더 큰 파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내려와 가지고 0.618 여기까지는 일단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파동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거 내려오는 파동만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이거 자체에서도 그런 파동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걸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한번 툭 치면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뭐 300포인트 이건 기본적으로 막 움직여 버리니까 5분짜리 캔들이 2000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1분 차트 내에서도 항상 이렇게 면밀하게 한 400포인트가 넘었다 그러면 면밀하게 봐봐야 돼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직은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이는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빨간색으로. 그럼 빨간색으로 따지면은 여기 0.618이에요. 1대1 가기 전에 항상 0.618이 먼저 코스니까 0.618 지나지 않고 충분히 넘어서 지지선으로 밟지 않는 이상 0.618을 먼저 첫 번째 목표치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0.618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이제 CCI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받쳐주면 더 내려가는데 때로는 이런 사이클이 이거하고는 안 맞게 이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고려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지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쪽 작은 것들 여러 개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작은 것들 아주 단단한 벽돌이니까 이걸 뚫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버벅거리고 서 있는데 이때 엔트리가 들어가면 이제 리트레이스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당혹스러운데 항상 엔트리 들어가시기 전에 이 전에서 들어가시든지 이 후에서 들어가시든지 그런 식의 이제 안목을 갖고 이제 엔트리를 잡으셔야 되는 게 지혜롭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려와요. 예,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셀로 가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셀로 가는 게 맞고요. 아까 4시간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0.618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바운스가 돼서 또 1대1로 이 작은 파동의 1대1 또는 이 큰 파동의 0.618 0.618이 큰 파동의 0.618이 이거죠. 이거하고 비슷하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지지선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버벅거리는 이유가 이제 5분 차트를 봐보시면 여기 이 지지선들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한 방에 못 내려오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뚫으려면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제 뚫는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이게 뚫리고 이제 좀 번잡스러우니까 좀 지우고 해볼게요. 이걸 이제 뚫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5분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거 작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있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보시면 딱 맞추고 여기도 딱 맞추고 그래서 0.618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일단 표시를 해놓고 1대1이 여기 1대 1.118이 여기 이렇게 두고 다시 5분 차트 줄여서 큰 걸로 봐보면 이걸로 그냥 컴퓨터가 갈수록 막 느려지니까 빨간색이 두 개니까 하나는 황색으로 바꾸고 맞춰 놓으면 황색은 큰 거, 빨간색은 작은 거 지우고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0.5까지 내려왔어요. 0.5까지 그리고 0.618 작은 거 0.618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거 0.618은 요 밑에 있어요. 그 전에 작은 거에 1대 1.118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큰 거 0.618 가기까지는 여기서 또 크고 작은 또 다른 파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파동이 딱 이거랑 매치가 되는 파동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파동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0.618 갔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지선 이런 근접에 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끊으셔도 돼요. 그리고 파동 큰 파동을 읽을 줄 아시면 나는 시간도 없고 자꾸 쳐다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1대1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기다리셔도 되고
근데 골드가 이게 많이 움직이는 포인트라 어, 어, 이게 추세가 뉴욕장 같은 경우에 추세가 4시간 차트에서 팍팍 움직일 때는 끊으면 손해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작게 움직이고 짧게 움직일 때는 안 끊으면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0.618에서 끊을지 안 끊을지 이건 데모구자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시아장에서 해보시고 또 뉴욕장에서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서 또 자기만의 환경이 이렇게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각자 자기 환경에 맞추어서 그건 임의대로 뭐 끊든 안 끊든 아무튼 수익이 나는 쪽으로 확실한 수익이 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끈자식입니다. 끈자. 뉴욕장 외에는 끈자. 0.618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0.618이 되면 이제 들어갔던 오더를 끊어요. 네. 근데 어떤 때는 거의 근접해가지고 딱 돌아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0.618을 살짝 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방에 0.618을 넘어서서 막 더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끊어야 돼요. 더 갈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뭐 다시 쭉 올라와 가지고 막 이렇게 반전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튼 뭐 잘 하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인 거래 여기에서는 아마 이 55 무빙 에버리지 여기까지 약간 넘어서서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0.618 넘어서서 그죠? 55까지 갔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갔다가 지금 5분 차트죠. 하단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5분이 딱 되면서 휙 돌아서거나 이렇게 반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포인트가 움직였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제가 인디케이터 드린 게 있는데 이거잖아. 이거 5분 차트 이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저항선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지지선이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이 지지선 이거에 막히고 이 삼각형 이거 일단은 막힌다는 의미예요. 이 내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5 지지 이거 또 삼각형 사선 지지선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막혀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내려오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내려와요. 그럴 수 있고 뭐 바로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 지지선이 또 이제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얘가 급하게 내려올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 지금 이제 말이 약간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좀 돌아갔는데요. 이거 사선으로 표시되는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인디케이터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골드에서는 이제 3월 16일 2020년자 템플릿 그 폼을 하나 올려드렸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자기가 보시고자 하는 시간대에 그 차트에다가 까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가
그 시간을 좀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그 삼각형의 윤곽이 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다든가 어떤 그 보더라인의 경계의 그 저항선 지지선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한 가지를 시간대를 조금 바꿔주고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시간대별로 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막 내려간다 싶으면은 이제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그때 쫓아가잖아요. 예. 쫓아가서 여기에서 딱 셀이 산단 말이에요. 왜? 그때 이쯤에서 멈칫하고 시간이 이렇게 퍼스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주문 들어가기가 참 좋은 그러한 그 속임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쑥 올라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안 속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찾고 이렇게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제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이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400, 500포인트가 또 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아무튼 장난이 이제 아닌 거죠. 이게. 이러다가 이제 5분 차트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5분 차트에 CCI나 이런 이제 다른 인디케이터가 어느 정도 오버보존으로 좀 움직였을 때 다시 이제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이제 내려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 지금 이쪽에 저항선이 조금 이게 좀 몰려 있어서 이걸 또 쉽게 뚫지는 못해요. 이쪽 저항선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예. 이 사선을 타고 가는 것, 타고 다니는 거죠.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그냥 1대1 가버린 거예요. 1대1. 0.618을 훅 뚫고 나서 1대1까지 쭉 갔다가 이렇게 온 케이스가 된 거예요. 5분 차트에서 봤으면 여기까지도 바로 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1분 차트에서 봐가지고 이 지지선을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깔지 않았고 또 1분 차트에서는 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지지선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냈으면은 아무튼 돼. 골드에서 진짜 손해보기가 쉽거든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장난 아니게 막 헷갈리게 움직이니까 자칫하면은 진짜 타이밍 딱 놓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4시간 차트가 항상 이제 중요하니까 4시간 차트를 다시 봐보시면 4시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저항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선을 간당간당 타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당간당 타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없이 또 임펄스가 쭉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임펄스, 지금 커렉티브 단계죠. 커렉티브 웨이브에 이건 또 다른 임펄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커렉티브 단계에서 업트렌드로 바뀐 상황인데 커렉티브 단계에서 이걸 우리가 셀을 거래하는 게 이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왕이면은 전략을 이제 바이 위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38.2%가 넘어섰다. 이 파동에 38.2%가 넘어섰으면 웬만하면 세일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강한 트렌드 라인이었잖아요. 이게 4시간 차트에 이거 뚫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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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제 오늘 새벽에 기어코 이제 뚫었잖아요. 이 라인을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내려와서 근처에 내려와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유럽장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일어나도 유럽장에서 일어날 것이고 뭐 내일 아침에 뭐 지표 발표가 있으면 그 지표 발표 때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내려왔을 때 따라가면서 셀이 아니라 이때는 바이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정석이겠죠. 내려왔다 싶으면 이건 바이구나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4파동이다. 이렇게 지금 4파동이 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5파동이 이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는 4파동이든 5파동이든 뭐 2파동이든 1파동이든 3파동을 제외하고서는 1대1, 1대 1.118 또는 1대 0.618 심지어는 3파동에서도 그 내부에서 1, 2, 3, 4, 5가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1대 1, 1대 1.118 그리고 1대 0.618은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4, 5 5는 임펄스니까 3, 5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패턴이 이제 플랫폼 이런 식으로 N자 모양 또는 지그재그 또는 작은 1, 2, 3, 4, 5 작은 1, 2, 3, 4, 5 그 다음에 3파동에서는 1, 2, 3, 4, 5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임펄스. 그리고 5파동에서도 3파동보단 작지만은 이제 좀 작은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의 공통사항이 1대1이라는 거예요. 공통 분모를 빼보면은 1대1 또는 1대 1.118 0.618 여기도 1대1 1대 1.118 0.618 이건 필히 다 거쳐가야 되는 그런 파동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1대 2, 뭐 1대 4 또는 1대 2.618 이러한 더 확장된 수열이 나올 수는 있지만 3파동을 알고 그러시면 3파동의 특성을 아시면 이걸 이제 취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무조건 1대 1, 1대 1.118 또 0.618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어느 파동에서도 이게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쓰는 게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전략을. 4시간 차트를 봐보시면 4시간 차트에서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1대 2, 1대 2.618까지도 포함이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이게 3파동이거든요. 1, 2, 3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뮤추얼 순간이 돼버렸네. 이거 말고 이걸로. 이 자체는 3파동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파동들을 근거를 해서 활용을 해보면 이렇게 1대 1.118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거죠. 히스토리를 봐볼까요?
이거 다 그 원리, 다 그 원리. 제가 4시간 차트 위주로 안 보고 5분, 1분 차트로 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것들을 놓쳤어요. 큰 대박들을.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직은 이제 이거에만 저기 하기보다는 이제 자꾸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확정을 짓고 이 방법만 써야 되겠다 하고서 지금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1 여기 지금 약간 잘못 들어갔네.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최고치가 여기가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케이스죠. 예.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0.921)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걸 요 밑으로 내리면은 요 밑에 커렉티브 말고 이제 임펄스 나온 파동 끝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이게 커렉티브 임펄스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최고치에다가 올려놓으면 이게 1대1 약간 넘어서게 1대1 약간 넘어서게 나왔어요. 네. 그 다음 파동,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것만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돼도 가능한 거예요. 1시간 차트로 봐보시면 이렇게 해도 이게 수율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안 먹히네. 여기다 먼저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되면, 예.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예. 0.618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어느 시간대에서 보든 룰은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4시간짜리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시간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하시는데, 근데 봐보시면 이제 그 다음 웨이브를 봐보면, 그래서 임펄스가 생겼고 임펄스 그 다음에 corrective 했고 그 다음에 또 impulse 또 corrective impulse, 그러죠? 그 다음에 뭐 corrective impulse 뭐 짬뽕이 되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래서 그 다음 임펄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corrective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50% 리트레이스먼이 있었어요. 이 파동에서는.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1대1까지 내려왔었죠. 1대1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좀 깊었네요. 리트레이스먼이 좀 깊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이게 1대 1이 지점이 여기에요. 1대 118이 여기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서 위클리 S1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오토매틱 피벗을 저기
또는 R을 표시를 안 했었는데 피벗만 하고, 근데 데일리는 안 해도 위클리에는 S12 또는 R12, monthly S12 또 뭐 위클리 R12 뭐 이런 식으로 monthly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템플릿에는 monthly하고 weekly SR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보시면은 좀 더 복잡하진 않지만 수평적인 지지선 저항선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간 케이스죠. 그래서 1대1 이걸 룰을 알고 1대118 또는 이러한 이제 시작 전에 위클리나 먼틀리에서 지지선 저항선들을 표시하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 놓으셨다든가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치고 아무튼 이제 올라간 거니까 얘네들 움직이는 그러한 패턴들을 조금 이렇게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 보면 S, R 이런 것들을 지지선이나 저항선들을 약간 패스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여기도 조금 패스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1대1 그냥 1대1로 임펄스 커렉티브가 1대1로 간다. 위에서 맨 위에서 보면 이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파동이 이제 끼워 맞추다 보면.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1대1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1파동이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1파동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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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0.618 1대1 전략이 아무튼 공통 분모로서 현재까지는 심플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전략을 우리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약을 하자면 시작 전에 데일리와 4시간 차트에서 지지선 저항선들을 표시를 한다.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들은 표시하시고 또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막 모여있는 박스들, 캔들들 이런 것들은 또 표시를 해놓은 것도 좋아요.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시간 차트에서 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5분 차트나 1분 차트에서 골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로는 15분 차트가 기준이라는데요. 제일 작은 게 움직임이 그만큼 안 맞춰주니까 4시간 차트, 유로도 4시간 차트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활용하실 때는 15분 차트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하실 때 1차적으로는 0.618 반등이 있다. 1대1, 118, 1대1 가면은 또 반등이 있고, 그리고 3파동에서는 약간의 예외가 있다. 그렇지만 1, 2, 3, 1, 2, 4파동에서는 무조건 1대1, 그리고 5파동에서도 작은 임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1대1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1대1, 0.618, 1.118 이 전략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막 하면서 이제 혼동기를 겪어 왔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틀림없이 골드에서 승부를 내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어 1, 2, 3, 4, 5 파동을 읽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파동을 읽고 가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 피보나치를 활용을 안 하면은 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수익이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개런티가 안 돼요. 예, 그래서 파동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정확한 디테일한 분석, 피보나치 수열을 활용한 디테일한 분석이 없으면 막연하게 파동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방법으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올 때도 서로 이제 얘기가 통할 것 같고 밑에 있는 이제 이 윈도우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건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세요. 그대로 활용을 하시되 이제 이 0.618 1대1 갈 때 이게 매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공통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이제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트렌드 라인 나오는 거, 예, 이거 트렌드 라인 나오는 것은 한 가지 또 다른 팁을 드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계속 향하고 다운 트렌드일 때 이 선들이 어딘가를 계속 향하고 있는데 그것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면 이거 그 많은 것들이 여기에 많이 집결됐거든요. 근데 여기 집결된 데 여기에서 딱 끝나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팁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상 이게 움직일 때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그렸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 사선 라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사선 라인에 대해서 인지하셔야 되는데 힘들어요. 제가 차트에 매번 이렇게 막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라인 그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인디케이터를 찾아서 이걸 활용을 하니까 조금 정신 사나운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훨씬 더 편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거래 움직이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라인 그리다가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한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이거 뭐 4시간 차트 또는 5분 차트, 1시간 차트마다 다 틀려요. 이게 세팅 되어지는 것들이 틀린데 시간대별로 차트 세팅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올려드릴 템플릿에 시간대별로 이제 접목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0.618을 뚫지를 못하고 5분 차트로 다시 가볼게요. 한 번 더 치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간 모양새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계속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 반 여기에서 놓을 확률이 높고 여기를 넘어섰다 그러면 또 그 위에서 이렇게 놓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놀다가 바로 위로 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은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과 각각의 이 큰 저항선 지지선들 사이에서 이 캔들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제 보시면서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그러시면서 이 사이클도 보시고 내 눈에 있고 내 머리에 박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자꾸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데모구자에서 골드를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까셔가지고 이 룰을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또는 2주 동안에는 이제 이 사이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셨을 텐데 어떤 때는 수익을 많이 내고 어떤 때는 수익을 못 내고 손해보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이건 이 사이클이 이제 그러니까 그 추세 이제 큰 추세를 알면 우리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그 추세를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좀 이제 갈팡투팡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업트렌드이지만 사파동이라는 거, 그 사파동이 리트레이스먼트가 깊게 갈지 얕게 갈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파동은 특성상 아무튼 많이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이제 사파동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0.618, 1대1, 1.118은 항상 깔끔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대1이 약간 못 맺힌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지선, 저항선, 이런 사선들, 이러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못 가도 0.618 또는 1대1은 이제 항상 가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한 2주 정도 연습을 해보시고 2주 후에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걸로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모이는 것을 이제 좀 꺼려 하시고 뭐 그러시니까 제가 모임을 이제 갖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조심하는 게 나으니까 조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많이 하시고요. 데모 부자, 라이브 부자로 바로 절대 이제 골드 라이브 부자로 절대 바로 가지 마세요. 데모 부자에서 0.618, 1대 1.118 이거 확실하게 내가 익숙해지고 마음이 거래하기에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이제 라이브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클 이게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사이클들도 그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팅은 죽이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릴 템플릿 세팅 이제 시간대별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